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책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있죠? 그 책이 나온 뒤로 개정된 사항을 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난 저거 벌써 반영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좀 짧게 짧게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봐, 오늘 좀 그걸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바뀌었다는 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종업표에 종합이라고 써놨죠.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거 한 장이면, 요거 하나면 된다고. 몇 장 안 되죠? 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정오표는 좀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 정오표에 자세히 돼 있는데 책을 보시면 좋겠어. 책 내용만 좀 먼저 보실게요. 그 15쪽에 보시면요. 15쪽에 이미 우리가 해놨던 부분인데 여기 그 간이세율의 규정이 좀 바뀌었네요. 그죠? 오타구나. 예. 법을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 체크하겠다. 예. 또 어디 보시냐면은 21쪽에요. 21쪽 정표를 뭐 슬쩍슬쩍 봐도 됩니다.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갈 건데요. 21쪽에 보면은 요거 이제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목이 바뀐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게 그 안에 구조도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37조의 4에 이 특수관계자의 수익물품 뭐 이건 뭐 큰 변화 아닌데 뭔가 등자가 더 들어갔어요.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말고도 뭔가 다른 것도 제출하라고 하나 봐. 근데 그런 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가 뭐 증명자료니 뭐니 뭐 다른 것도 제출하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또 하나 보실 부분은 27쪽입니다. 27쪽. 27쪽에 233조의 2의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이 원산지 정보 수집 분석이라는 게 아예 삭제되었어요. 아예 사라지고 그 안에 한국 원산지 정보원의 설립이라는 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원산 정보 수집 분석을 잘 외웠다면 잊어도 돼요. 예. 한국 원산지 정보원의 설립으로 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보실 부분은 28조 그 다음 장이에요. 254조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전자상거래 물품 등이라고 그랬는데 등자가 필요가 없는 거야. 전자상거래 물품만 다루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특별통관 등이 오히려 뒤에 붙었어요. 뭐 특별통관 말고도 뭔가 절차가 더 있나 봐요. 제목을 그냥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보실 부분은 29조 그 다음 장에 275조의 3 275조의 3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게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였는데 이제는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이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명의대여 행위죄 이렇게 바뀌었죠. 명의대 행위죄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하나 277조와 277조의 2와 278조 사이에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게 추가되었어요. 근데 뭐 비밀유지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3.1 운동 3년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른 비밀유지예요. 비밀유지가 관세법에 여기저기 있는데 이거 좀 다른 비밀유지입니다. 어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지 좀 나중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보실 부분은 35쪽으로 가세요. 35쪽. 35쪽에 어떤 거 볼까? 이건 이미 했던 건가? 그죠? 이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을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냐? 수입으로 보는 경우 좀 하나 바꿔두시고 또 하나 보실 부분은 이게 지금 용어정의 끝부분인데요. 37쪽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그 정의가 19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이게 7월 달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개정되었는데 좀 나중에 시행이 돼요. 외울까요, 말까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보시는 시험 보신 분들도 있어요. 관사 수험생들. 그리고 4월에 국가직 보고 그분들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7급을 본다 하면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7월 시행은 안 다루려고요. 7월 시행은 7월에 시행된다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내용 설명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요번에 7월 시행이 좀 많아요. 근데 왜 전자상거래가 들어갔냐면 전자상거래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법에서도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 부분이. 관세법이 큰일 났어요. 진짜 너무 많아. 예. 그리고요. 7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45쪽인데 요거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45쪽 이거 잘 봐야 돼요. 45쪽은 기한의 연장 부분인데 저 메뉴에 보시면은 그 8조의 사망이 바뀌었어요. 8조의 사망이 기한 연장 1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 두 줄 있죠. 공근토대 기억나십니까? 공근토대 그 다음날 했던 그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답은 그 다음날인 거는 맞는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나 4개로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래요. 공, 근, 토, 대 외운 건 다 있어. 다만 2개가 더 추가됐는데요. 공휴일을 확실하게 일요일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들어갔다는 것도 이게 우리가 외우지 않았던 건데 외우지 않았지만 뭐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일요일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또 공휴일과 함께 그 옆에 들어간 게 대체 공휴일이에요. 대체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공휴일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근토대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면은 요번 시험까지는 그냥 공근토대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공근토대 거기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보면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뭐 그런 오답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또는 2개는 뭐 하나 정도를 그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기가 더 좋게 생겼어요. 왜냐면 4개가 다 그 다음날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제외되는 걸로 얘기하면 진짜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제외된다는 거를 더 내기 좋게 생겼다. 아직 시행령 바뀌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게 대통령령이 그 8조 사망이 4억이니까 여기 앞에 분명히 뭐 4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시행령 개정도 조만간 될 거예요. 근데 시행령 개정까지 되면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기다려야 되고 시행규칙 개정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잘 몰라서 제가 그거는 보통 때는 좀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빨리빨리 되라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법률만 개정된 것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나중에 시행령 개정되고 시행규칙 개정된 거 폭을 봐서 그 양이 많지가 않으면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근토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47쪽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그죠? 여기 관세 납부기 한에 옛날에 공휴일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냥 그 다음날 그랬는데 좀 복잡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부분도 좀 같이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49쪽입니다. 49쪽. 근데 49쪽에 좀 바뀐 게 많아요. 바로 공시송달 부분인데요. 공시송달에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공시송달. 그걸 보시면은 그 11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그랬는데 2항과 3항이 합쳐져서 새로운 2항이 되고 3항은 새로 들어갔어요. 2항과 3항의 내용이 합쳐져서 새로운 규정 2항이 되고 3항은 새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3항의 공시 방법이라는 게 이게 새로 들어간 규정이라고요. 이게 나오기가 좋아요. 요거.
일단 보시면은 이 양은 여태까지 알았던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예, 보시면은 납북 의상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14일, 지난번 21일 오답도 있었죠.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인 경우에 14일이 공시송달을 한다는 건데 1번에 주소고소 영업사무소 소 4마리가 뭐 있는데 보니까 1번과 2번이 좀 다르다. 보세요. 1번을 보시면은 2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소 4마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있대요? 국에 있대요. 송달이 좀 어려워. 그런 경우에도 공시송달이에요. 아니 국제우편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국에 있다는 그 이유로 송달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송달 해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 3번에 보시면은 반송이 됐대요. 사람이 없대. 그런 것들 우편물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등 그러면 세관도 이제는 많이 참지 않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우편도 몇 번씩 보내보고 막 그랬는데 돌아오면 끝이야. 공송달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1번과 3번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는 효력 발생 시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공시송달의 사유도 3개가 된 거예요. 이게 공시송달하는 이유라니까요. 옛날에는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 하는가라는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공시송달 사유가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그것도 이제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제가 길게 뭐 공시송달 사유 및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길게 썼다가 제가 그냥 짧게 공시송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효력 발생 시기와 사유가 다 나와요. 알았죠? 사항 보시면은 공시 방법인데요. 야, 공시 방법도 참 대단하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그 네 가지 방법으로 그 게시하거나 게시한대요. 방법이 4가지예요. 공시 방법이 4가지인데 거기에 게시하거나 게시한대요. 4가지가 뭐냐면 보세요. 1번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뭘까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다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괄성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근무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거. 홈페이지가 있긴 하네, 그지? 네,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뭐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뭐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또 관보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쓰거나 또는 뭐 관보 등에 신문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거기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특이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327조의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관세 종합 포털, 관세 포탈입니다. 관세 포탈에 게시하는 방법.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요, 이것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2번, 3번, 4번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1번 할 때는 반드시 1번과 함께 나머지들도 같이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번이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2, 3, 4 중에 하나 다른 공시 방법과 같이 가야 돼. 이 2, 3, 4가 바로 다른 공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오답이 딱 그거야. 1번만 해도 된다고 나오면, 응?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바뀌었죠? 예.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이건 이미 했던 거예요. 54쪽인데요. 54쪽에 환율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이미 해놨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과세환율 부분에 외국환 매도율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기재 이걸로 바뀌었죠. 그죠? 또 여기도 그 대국의 전신환 매도율, 대국의 현찰 매도율은 아예 없어지고 모든 것이 환율이다.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다 바뀌었어요. 밑에 있는 수환율도 마찬가지로 다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다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시험에 포인트가 되지 못한다. 모든 환율이 다 대고갱보시기 이런 게 없어. 이제는 전신환 매도율 이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이제 기준환율, 재정환율
기재부 장관 할 듯이 기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57쪽입니다. 57쪽 펴보세요. 57쪽 납세무자 부분인데요. 57쪽에 보시면은 거기 5항이 있어요. 5항 위쪽이 5항인데 이게 바로 연대납세무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인데요. 뭐 내용은 쉬워요. 예, 보면 사이버몰 뭐 이 부분 이제 괄호에 있는 내용을 지웠는데 이것도 사실은 7월 1일 날 시행되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요 내용이 앞에 용어 정의에 전자상거래 물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놓지 않으려고 그냥 한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107쪽, 107쪽. 107쪽에 보시면은, 여기 제목 박힌 거 잘 알아두세요.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특수관계자의 수밀품 과세가 결정 자료 등 제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등. 뭔가 제출 대상이 더 늘어난 거야. 그치? 그게 뭐냐? 예, 보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요거 쓰세요. 요게 더 추가된 거예요. 과세가 결정 자료 괄호 안에 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게 바로 등이에요. 등이 들어가면서 등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는 게 바로 등이에요. 이 뻔하지 뭐 재배한다 오답이지 뭐. 포함한다입니다. 예. 제목을 바꿀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그 다음 장인 것 같은데요. 네. 108쪽에 2항에 보시면은 여기 객관적인 증명 자료란 말 있죠. 여기도 증명 자료, 오프라인 자료만이 아니라 요 사이에 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제가 왜 이걸 다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정업해보고 고치기가 한참 고쳐야 돼. 자꾸 막 위치 찾고 하는데 그런 것들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이걸 다 쓰지 못하더라도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금방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 오래 걸려. 또 3항에 보시면은 자료 제출 기한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증명 자료가 들어간 바람에 이 말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항 또는 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여기까지 이 말로 바뀐 거예요. 제1항에 따라 다른 과세 결정 자료 또는 2항에 따른 증명 자료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과세가격 결정 자료 등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제출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과 증명 자료 제출을 여기서 모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증명 자료란 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네요, 여기. 또 사항에 보시면은 여기 바뀐 게 많아요. 사항에 이렇게 첫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금액을까지 다 지우시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다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상에 있던 게 밑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다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더 무서운 거야. 왜냐면 객관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모양이.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에 나오던 거냐면 37조의 4 특수관계자 수입품 과세가 결정자료 제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 외투 기업들, 뭔가 그들의 본질상 간 거래에 있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세관장으로 하여금 자료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아요. 일본 기업 자료 가져와.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게 답이죠, 그죠? 일본법 배제, 일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처벌도 있죠. 일본법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벌까지 있습니다, 그죠? 예. 얼마죠? 처벌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다음 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그 109쪽에도 바꿀 게 좀 있어요. 109쪽에 보시면은 6항에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그랬는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과세 결정 자료 등의 제출 등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바꿀 건 없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뭐냐면 116쪽
제가 너무 차근차근합니까? 예? 이거 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예. 제가 지금 관세법을 강의를 이제 20년 됐나? 20년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했죠. 해마다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 그거 빼먹었는데요. 그때도 바뀌었나요? 시험 직전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답답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6항 보세요. 6항. 이게 보정 부분인데 가산세 부과라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정도 가산세 부과가 있습니다. 그냥은 아니고 납세문제가 42조 2항에 따른 이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과수인가한 경우였는데 부당한 방법이라는 게 너무 모호한 얘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부당하다는 게 부당하게 느끼는 건지 법은 제대로 했는데 납세자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납세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명확한 단어가 사실 아니에요. 부당한 방법이라는 게 좀 웃긴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납세자가 잘못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산세 부분에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는 내용이 다 부정한 행위라는 말로 바뀌겠죠? 분명히 바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 아니요 넘기지 마시고 116쪽에 하나 더 있어요. 116쪽에 그 2항에 보시면은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제가 돈을 너무 과다하게 납부했습니다 이러면서 경정 청구하는데 경정 청구의 대상이 늘어났어요. 단순히 신고 납부한 세액의 과다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 사이에 요만큼 써야 돼요. 단순히 납부세액의 과다만이 아니라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보정 신청한 세액의 과다, 또 수정 신고한 세액의 과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 알아둬야 돼. 납부세액, 수정 보정 신청한 세액, 수정 신고. 잠깐만, 이쪽 G랑 이따 수정 신고 좀 이상하다. (116조) 잠깐 봐봐요. 뭐라고 돼 있지? 아니 여기 정표에 수정 신고한 세액이 과다 그래야 되는데 수정 신고 맞다. 여기 이제 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구나. 요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다, 그죠? 신고 납부, 또 보증 신청한 세액 및 수정 신고한 세액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이걸 이제 지우고 이렇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신고 납부 다음에 세 개 알아두세요. 알았죠? 경정청구, 특별히 5년짜리 경정청구의 내용은 납부 세액의 과다, 보정 신청한 세액의 과다, 수정 신고한 세액의 과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짧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123쪽에요. 이건 뭐 했던 내용인데 123쪽에 보시면은 거의 왜 법제 11조의 내용이 있어요. 11조에 납부 고지서의 송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2항과 3항에 뭐 공시하는 사유, 공시송달하는 사유, 그리고 공시의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집어넣기 좀 어렵겠죠. 그 다음 보실 부분은 그 다음 장인데요. 125쪽. 125쪽. 여기 뭐가 바뀌었냐? 125쪽. 이거군요. 우리 아까 바뀐다고 했던 2항. 그죠? 제목까지 바꿔야 돼요. 그죠? 부당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부정한 행위로. 뭔가 고의성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도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도 끝에도요. 방법을 지우고 행위를, 그리고 행위로 끝났으니까 행위의로 이상하잖아요. 행위로 의자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부당한 방법, 부정한 행위로 바뀌었죠. 부정한 행위로. 그래서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되겠죠. 여기 밑에는 더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127쪽에도 그 지금 했던 내용을 이제 용어를 좀 바꿔놓고 127쪽에 메인 위에 펴보시면은 그 이번에 괄호 1번에 과소신고 앞에 부당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도 부정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이제 부당이라는 표현을 안 써. 이제 부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여기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라고 바꿔야지 부당한 방법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또 밑에 보시면은 이 괄호 4번에 이게 이제 원가산세 모양이죠. 부당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또 보실 부분은 129쪽인데요. 이 129쪽에는 뭐 크게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129쪽에 밑에 보시면 관세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법에서 사라지고 분명히 0으로 넘어갈 텐데 법에서 아예 사라지면서 그 관세심사위원회의 용어가 나와 있는 곳에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7월달 시행이에요. 결론 그냥 관세심사위원회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바뀐 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또 보실 부분은 164쪽 164쪽에 이건요 법 개정이 아니라 제가 이제 조금 더 쓰고 싶은 건데 이미 써놨을 것 같아. 그죠? 네. 이게 덤핑 방지 관세 부분인데 덤핑 방지 관세의 재심사에서 재심사는 6개월 이내에 결과 제출하는데 4개월 연장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 제출에는 6개월도 나오고 4개월도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예. 이건 이미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보실 부분은 이것도 그냥 단순한 오타인데 184쪽에 표의 제목을 좀 바꿔 놓을게요. 여기 중간에 참고사항 해보시면은 가격기준 부과시 이게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경과세 부분인데 아니 양어세율에 추가 부과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어세율에 대한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의 표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요 양어세율 뒤에다가 의안관세라고 써놓으시고 여기도 의안관세라고 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히 이거 제목을 외웠다가 이상한 표현을 외우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써놓은 겁니다. 또 보실 부분은 208쪽인데요. 208쪽에 외교환용 물품 등의 면세에 나오는 그 페이지인데요. 저 맨 위에 보시면은 관세 경감률에 여행자 제품 부분이 있거든요. 여행자 제품은 면세도 되고 일부 경감이 되기도 하는데 경감이 된다 하더라도 경감의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였어요? 15만 원이었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풀었는데 바뀌었어요. 20만 원으로.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근데 5만 원 바뀌었어요.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성가셔요. 이게 뭔 뜻이냐면 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짧아도 숫자잖아. 숫자가 바뀐 거는 아주 성가셔요. 꼭 해야 됩니다.